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장 흐름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국채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나스닥은 하락하고 다우는 오릅니다. 네, 조금 차별화가 되는 건지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읽어주십시오. 사실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계속 올랐고 다우는 횡보했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반대가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하원 통과했죠. 이제 상원이 이번 주에 아마 통과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계속 수정 법안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상원은 핑퐁 게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통과는 거의 된다고 봐요.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됐을 때 시장의 자본이 많이 풀리잖아요. 자본이 많이 풀리니까 이제 국채 금리에 문제가 좀 발생하는 상황이 되죠. 국채 금리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전통주에서는 이제 돈이 풀리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장주들 입장에서는 자본 유치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요즘 애플이 한 달 사이 15%, 그다음에 테슬라가 32% 정도 하락했죠. 서학개미들이 요즘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테슬라 차트를 한번 여기 보여드렸어요. 굉장히 어려운 차트에 와 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460불 정도 그 자리에서 돌리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이제 금리가 오르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먼저 일어나요.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 금리가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금리를 오르기 전 인플레이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사실 시장은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되는데 연준 의장 출신인 옐런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오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다.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재무장관이 돼서 뭐 시장을 좀 안정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금리도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시장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맞을 거라는 거죠. 왜냐, 인플레이션이 돼요? 그러면은 결국 연준의 목표치 2%가 넘어가게 되면은 연준도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금리가 1.6 정도, 장중한 때 2%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제롬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금리 상승이 무질서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리가 순식간에 2%까지 올라가는 상황도 발생했었는데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시장 대응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옐런 발언이나 제롬 파월로 봤을 때 오퍼레이트 스테이션이나 YCC 뭐 이런 건 아직은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할 것 같았으면 벌써 힌트를 줬겠죠. 그러니까 이번 FMC는 별게 없이 지나갈 거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기술주가 많아요. 얼마 전에 애플의 애플카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자동차 주문 날아가기도 했었고, 테슬라 때문에 전기차가 날아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의 하락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우 차트가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나스닥하고 연동해서 올라왔고, 저는 이제 다우가 무너져야 세계적인 시장이 확실하게 무너질 거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나스닥이 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뭐 제자리예요. 윗골이 생겼지만 사실 지난번에 윗골이 부분까지밖에 가지 않았으니까 더 돌파된 상황은 아니에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이틀 만에 1000포인트 올랐어요. 왜냐하면 프로테이지 지수가 높으니까 금방 1000포인트가 돼버립니다. 지난번에 아마 제가 32,800까지는 공간이 조금 열려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다우 차트 100년 역사의 차트를 한번 봤는데요. 봤더니 지금 이 자리가 역사적 그 고점에 추세선에 걸려 있는 자리더라고요. 12,000에서 12,800 사이가.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에 위치해 있는 건 사실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원래 다우를 중점적으로 왔지만 우리나라 시장과 나스닥이 거의 비슷한 모습이라서 나스닥 차트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스닥이 지금 아시겠지만 여기 20주선을 깼어요. 20주선을 깼어요. 지난주에 아랫꼬리가 생기고 올라왔지만 다시 아랫꼬리 메워주는 음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수는 이런데 주도주인 애플과 테슬라는 120주선을 깼다는 거예요. 120주선. 그리고 이제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으로 보면 나스닥이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부분을 이제 시장에 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버크셔 해서웨이의 멍거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테슬라가 왜 이렇게 오른지 그 거품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 굉장히 좀 시장을 무너뜨리는 주 종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하니까 약 2,194조 정도 되죠. 근데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는 요번에 그 부양책을 하면 그중에 약 37%는 주식시장에 올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뭐 미국만 가겠어요? 우리나라도 오죠.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외국인이 시장에 귀환을 할 거다.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시장이 막 계속 올라오면서 두 달 동안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약 32조 정도의 현물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귀환되면은 그 주가가 올라갈 거에 기대감이 생길 거고 그 물량을 던질 수 있고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세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온다 안 온다는 두 번째 치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어떤 걸 판단해야 되냐면 외국인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환차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환율이 상당히 약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약세가 되고 있으니까 기회 아닙니까? 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약세가 된다는 얘기는 주가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떨어져서 저평가되는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서 주가를 살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 상황이 연출되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가는 떨어졌나요? 3,260 대비로는 한 10% 정도 밀리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난 3월, 작년 3월 19일 기점으로 지수가 1,437인가요? 거기서부터 3,269가 였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예요. 거의 한 1,900포인트, 1,800포인트 올랐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시킬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려고 해요. 제가 맞다 안 맞다는 잘 모르겠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단 환차익을 보려면 환율이 약세야 되겠구나. 근데 지금 약세로 가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기회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작년 3월 19일 환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3월 19일 환율. 모르실 거예요. 1,296원. 여기입니다, 여기. 3월 19일. 근데 3월 19일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주가의 최저점이었고 거기서는 외국인이 계속 팔았어요. 외국인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약 30조 근접하게 팔았거든요. 11월 1일부터 12월 28일 정도까지만 3조 4천억을 샀고 나머지는 다 매도했어요. 근데 그 시점에 1296원일 때도 외국인이 안 들어왔어요. 계속 팔았어요. 여기 지금 1200원대에서도 계속 팔았어요. 주가를요. 계속 팔아놓고 지금에 와서 1140원이 되는데 이 환차익에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제가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는 여기가 꼭지일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을 해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인들이 들어온 돈이 33조? 약 33조 됩니다. 두 달 조금 넘는 동안. 이 돈이 있는 상태에서 외인들의 저 이익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외인들의 기환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게 맞을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본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 외국인 기환할 조건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안 맞는 상황. 그들이 원하는 건 공매도가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시간적으로 좀 너무 이른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3천이 붕괴가 됐어요. 3천이 붕괴가 됐는데 이 3천이 시장에서는 자꾸 중요한 지수로 좀 얘기를 해요. 왜? 거기가 굉장히 항상 우리가 있었던 지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3천은 좀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고 우리는 다 2,000대 있었어요. 몇 년간. 그리고 그거를 1,400 갔다가 쭉 당겨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뭔가 우리는 큰 지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매물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공간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 경기 부양책에서 돈이 풀린다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펀더멘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관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3,260이 넘어가지 않는 한은 상방을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판단일 것이다 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